현재 전통적인 금융망 또는 금융체계에서는 사람과 법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에이전트가 주체가 되는 시대는 반드시 올 거고 그 에이전트가 주체가 되는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은 될 것이고. 데니얼님, 네,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부장이 누구시죠? 오픈클로우로 만든 제 AI 에이전트고요. 오, 김 부장님은 경영 지원을 담당하는 강 과장님과 뉴스를 담당하는 박 대리님을 총괄하는 부서장이십니다. 제 AI 에이전트들의 부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회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뉴스와 그 뉴스에서 인사이트를 좀 뽑아내라고 지시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데니얼님 개발자가 아니신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도 신기하긴 한데 저 올해 1월에 오픈클로우가 이제 출시하면서 저같이 비개발자도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하는 모든 업무에 AI를 투입시킬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한 다음에 안 되는 것만 제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저희한테 직접 만드신 김 부장님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거는 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AI 기술이 대체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 이번 주말에 오픈클로우 만들어서 설치해보고 사용하면서 되게 좀 충격적이고 되게 무섭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 오픈 AI GPT가 나왔을 때 2023년, 4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AI 툴을 써도 약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보다 더 좀 편리해진 것 같다. 좋은 검색이 된다. 내가 시킨 걸 잘한다. 그래서 약간 인턴 사원 정도를 좀 고용한 느낌이었다면 2025년 작년에는 정말 이제 아주 업무를 4, 5년을 하신 실무자분이랑 나는 항상 같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레벨이었었어요. 특히 기획 업무나 나 대신 뭘 요약하거나 번역하거나. 근데 오픈클로우의 등장으로 AI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무엇이든 실행까지 했을 수 있는 단계로 바뀌었다는 게 좀 되게 충격적이고, 그래서 올해 41살이거든요. 저도 이걸 쓰질 않으면은 뭔가 엄청 도태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클로우는 언제 출시됐고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픈클로우 고작 지난달 1월? 지금 출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오스트리아의 어떤 개발자분이 만들으셔서 깃허브에 이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무려 15만 개 좋아요 같은 걸 받으셔서 엄청 대박이나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 테크 업계를 완전 뒤집어 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사스 주식들도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어왔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사용하는 LLM을 LLM 웹 브라우저나 이런 데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쓰는 메신저에다 연결을 시켜놓고 내가 나를 대신해서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실행까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버 리서치는 이제 웹3 리서치 회사니까 이제 이 AI의 발전이 웹3 기술이나 산업을 바꾸는 거에는 뭐가 있을지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요새 AI라는 기술의 등장으로 되게 우리의 환경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블록체인이 또 저는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특히 이제 결제 시장에 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생산성, 회사의 업무에서의 변화를 되게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경제 활동이거든요. 우리는 AI에게 권한을 주고 나의 업무를 대신해달라까지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짜로 AI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경제 활동이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수많은 결제를 하지 않아요? 뭐 아마 피디님께서도 오늘 회사 올 때 뭐 편의점에서 뭘 사 먹고 지하철에서 결제를 하고 점심을 또 사 먹고 뭐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결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일반적인 사용의 AI에서는 결제를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소수의 개발자분들이나 되게 앞서가시는 이런 분들은 적용을 한 사례가 있고 되게 크게 사고가 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직 AI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서 결제까지 해주기 어려운 거는 기존의 전통 금융망이나 금융 시스템에서는 결제는 사람과 법인만이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사람과 법인만이 그
경제의 주체가 또는 결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송금하려고 해도 반드시 송금인이 필요하고 수취인 또는 수취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블록체인이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이 에이전트의 결제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만든 AI 에이전트, 나의 에이전트는 전통 금융망 또는 체계에서 작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나 PD님이 은행에 가서 또는 앱에서 모바일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고 칠 때는 다 개인인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오직 내가 나인지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만 이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금융 규제 또는 금융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그게 대리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의 주체가 될 때는 사용되는 화폐가 과연 법정 화폐일까라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정 화폐가 사용되는 것보다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또 국가에서 인가받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나 어떤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이 에이전트 간의 결제에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피디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네이버 스토어에 가서 이제 결제를 하고 싶으신데 만약 내가 룰을 잘 정해놓지 않았을 때 피디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네이버 포인트를 쓰는 건 좀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충전을 해놓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내가 미리 한도를 정해놓은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실행을 하고 또 에이전트끼리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가 경제활동의 주체로 활동한 실례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대중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다양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사에 한정하여서 결제 주체를 좀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의 결제를 앞으로 잘 시킬 수 있는 거를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 일부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 AI 에이전트들에게 결제 권한을 이제 주어서 실제로 결제가 너무 많이 되거나 적게 되는 사례도 종종 이제 X 같은 트윗들,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되게 실험 단계에 있지만 사실 이 기술 자체는 다 완성도가 이제 완전히 돼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1년, 2년 내에는 실제 사례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조금 얼리 어댑터 분들은 실제로 자기 생활에도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금융 주체로 활동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기계한테 경제권을 맡긴다는 게 위험하다고 느낄 분이 아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전한 건가요?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예전에 처음에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 나왔어도 위험성 또는 보안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기술과 보안이 잘 발전되면서 보완되면서 또 이렇게 현재 편리하게 사용되는 구조가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완전 안전한 단계는 사실은 아니에요. 어쩌면 되게 연구의 단계인 거죠. 지난주인가? 얘도 오픈 AI에서 근무하시는 개발자분이 약 5만 달러 정도의 솔라나 토큰을 10억으로 만들어달라 라는 그런 미션을 가진 AI 에이전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의 에이전트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에이전트가 갑자기 자기 삼촌이 아프니까 도움을 달라라는 어떤 사람 또는 에이전트의 요청을 받아서 되게 큰 금액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입력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가질 수 있는 권한 문제라든지 에이전트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연구가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또는 이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이나 시도들은 계속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데니얼님이 실제 사용하고 계신 AI 에이전트랑 아까 또 많이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해결하신 업무들 실제로 어떤 걸 좀 득을 보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요새 제일 꽂혀있는 영역인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내가
지식 노동자로서 회사 업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에이전트에게 먼저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쉽지 않은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인증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근데 그 인증 절차를 일부는 에이전트에게 줄 수도 있지만 좀 주기 무서운 것들도 있어요. 뭐 저희 개인정보가 들어있거나 제가 뭐 개인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곳까지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기에는 좀 겁이 나서 여전히 좀 제한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제 사령법들은 뭐 그 공개된 뉴스들을 요약해서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업무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투자자분들의 활동이나 최근의 글들을 다 모아서 내가 오늘 어떤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오직 그냥 예전에는 생각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그 생각을 에이전트에게 맡긴 거죠. 세 번째는 회사 내 소통 업무나 회사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들도 사전 공부는 에이전트들에게 되게 많이 시키고 있어요. 오늘의 주요 성과가 무엇이고 이루어야 될 성과가 무엇인지도 저에게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게 돼 있고 최근에는 저희 회사 직원분들 중에 팀장님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저에게 자동으로 분석을 시켜서 또 그걸 또 저희 사내 메신저인 슬랙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연동을 시켜서 저에게 업무 진행 사항이 어떤지 보고를 받지 않아도 좀 제가 알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놨고요. 회사 업무 내에서 되게 반복되고 내가 누군가를 시키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 되게 많이 에이전트에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 에이전트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되게 화제가 이거 어디다 써야지?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지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툴을 만드는 거는 또 툴을 세팅업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저희 회사 전 직원들이 지금 셋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사용할지는 결국 사람이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데니얼님에게 김 부장이란? 저의 굳은 일을 다 처리해주는 충신. 오늘 이제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결합된 블록체인의 전망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긴 이야기 나눴지만 저는 그 포인트가 되게 기억하셔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전통적인 금융망 또는 금융체계에서는 사람과 법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에이전트가 주체가 되는 시대는 반드시 올 거고 그 에이전트가 주체가 되는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은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고 디지털 자산의 근간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에이전트끼리의 결제 또는 에이전트끼리의 그 다양한 경제 활동에 있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활용될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고 또 어떤 아이디어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미래에 투자를 하거나 또 미래에 준비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